안녕하세요. 요새 홍콩이 시위 등으로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내 중국 펀드가 과연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한화 차이나 펀드를 가입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홍콩이 최근에 문제가 많은데 이 펀드 괜찮겠냐? 근데 그동안에 이 펀드가 운용을 참 잘해서 이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불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트로 이 펀드에 대해서 성과를 찾아보니까 정말 운용을 잘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2020년 연초 후입니다. 다 보면 코로나도 겪었고요. 지금 심지어 미국의 나스닥이 이 바닥에서 반등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는데도 예, 오히려 집니다. 이 하나의 차이나 펀드가 운용을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연초 이후로 무려 9.02%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제가 되게 앞선 방송에서 좋아했었던 심천 지수라든가, 그다음에 차이넥스트라고 하는 것들 대비 꿀리지 않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상해, 파란색으로 표시된 상해라든가, CSI 300은 상해와 심천의 A주, 본토 주식을 의미하는데 얘네들보다도 좋고요. 미국의 S&P 500 지수보다도 좋습니다. 굉장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운영을 되게 잘했는데 여쭤봤더니 이게 이 펀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홍콩 때문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에 제가 그 연역을 찾아보니까 그 펀드는 그 JP 모간에서 운용하는 펀드에다가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화자산운용, 그러니까 한국에서 운용하는 게 아니고 JP 모간 자산운용에서 이 차이나 펀드를 운용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는 재간접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펀드의 팩시트, 그러니까 월간 운용 보고서를 가장 최근 거 4월 달 거를 제가 좀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단 걱정되시는 거는 맞아요. 왜요? 홍콩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게 주식에 상장된 그 등록지, 이게 상장 등록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래소 소재지인 거죠. 요 기준으로 보면 홍콩 비중이 무려 50%가 넘습니다. 53.4% 정도거든요. 예, 찾아보니까 그런 거죠. 홍콩이 조금 주식 그 구분이 카테고리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P칩이라는 게 31.9%, H주라는 게 한 16.7%. 요거는 좀 이제 시장 대비 적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레드칩이라는 게 3.5%, 기타 홍콩이 한 1.3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합치면 50.4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해당 카테고리를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이게 대부분 매출이 홍콩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특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최초에는 그 본토보다는 홍콩이 원래 금융시장의 중심지이자 중국 주식을 투자하기 위한 유일한 통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홍콩을 통해서 심천이나 상해를 투자할 수 있도록 후광통, 성광통이 열려서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는 그래서 모든 주식들이 홍콩에 먼저 상장이 됐던 이력 때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H주라고 하는 것도 우리 ELS의 기초 자산으로도 많이 쓰이는 지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요. 홍콩에서 홍콩 달러로 발행한 중국 국영기업 주식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P칩과 레드칩이라는 것도 이름에서 나타나지만 이게 프롤레타리아 그다음에 레드는 딱 공산당의 빨간색이잖아요. 이 주주가 민영 기업이냐 또는 중국 정부냐의 차이일 뿐이지 이 둘 다 해당이 되려면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55%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본토 말고도 이 해당 중국 기업들은 대체로 글로벌리 매출이 발생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홍콩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금은 너무 홍콩 때문에 단순히 이거 홍콩 주식들이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거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비약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포트폴리오를 보건대 홍콩 영향이 좀 극히 적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왜냐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헬스케어하고요.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두 개의 비중을 합치면은 27.9%고요. 그 벤치마크 대비 비교 지수 대비했을 때도 거의 한 8%포인트 이상씩 초과로 더 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홍콩 시위의 영향은 홍콩 그 지역적인 부분으로 국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양회에서 제정된 홍콩 보안법이라든가 이런 시위나 소요 사태 등으로 인해서 예상되는 손실이 있다면 예상을 해보건대 주로 홍콩에 소재한 상가 같은 부동산들이라든가 또 홍콩 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높은 그런 기업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제가 볼 때 좀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정작 중국 본토에서는 이런 시위의 영향이 이렇게 전염된 게 아니고 오히려 실업률이 높다든가 뭐 그런 게 더 문제면 문제지 뭐 크게 국지적인 차이일 수가 있다.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이라는 특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질적인 위기는 홍콩 때문에 발생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본질적인 위기로 전염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홍콩발 중국의 민주화 시위가 홍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심천, 광저우를 통해서 본토의 대도시로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든가 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재격화가 되어서 작년 기억해 보시면 화웨이라든가 중흥이라고 하는 ZTE 같은 회사들이 미국의 수출길이 막히고요. 이 관련된 회사에 납품하는 것도 뭐 막히고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이렇게 되면 이 회사들의 기업 이익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의 이익 줄을 결국 이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위협하는 경우가 훨씬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시죠. 민주화 시위가 지금 본토로 확산되게끔 중국이 방치하나요? 오히려 예, 인권은 생각 안 할 정도로 뭐 AI 인공지능 CCTV를 동원한다든가 온갖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또 보안법까지 제정을 했으니 강경하게 진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드린 무역 분쟁의 재격화 부분도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여타 미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 미중 무역 분쟁처럼 충분히 때렸으면 하는 생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이 코로나로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무역 분쟁을 재격화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중국만 다치는 게임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1월 달에 재선이라는 선거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최근 코로나를 잘 못 잡아서 오히려 미국 내의 여론이 바이든 같은 상대당 후보 대비 떨어진다라는 설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 중국을 이렇게 작년과 같이 때리면서 미국만 홀로 경제가 강하다는 아젠다를 내세우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가 그렇게 본질적인 위기로 이렇게 전염되면서 나타나기에는 좀 확률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중국 정부 역시 지금 약간 버티기 모드로 가는 것 같고 내수 진작으로 돌아서고 있어요. 중국이 수출에 공을 제가 볼 때는 들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이 견제가 계속 들어올 거로 보기 때문에 국산화에 더 매진할 수밖에 없죠. 오히려 그동안 이런 기사도 났어요. 중국이 노점을 과거 올림픽 할 때도 그렇고 거리 정비 정화 차원에서 굉장히 다 정리시키고 강경하게 막 때려 부시는 그런 영상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소비 부양 차원에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오히려 노점을 좀 장려하고 네, 열어라라고 그래서 인민들이 되게 당황해하는 그런 노점 상인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그 헬스케어 혁신도 되게 놀라운데요. 제가 앞서 차이나 헬스케어라든가 그다음에 심천 차이넥스트를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도 해당되는 BM의 3분의 1 가까이가 헬스케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최근처럼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런 헬스케어 부문에 있어 혁신과 그다음에 성장력을 더 가속화시키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로 중국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주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단연코 맨 앞에 지금 그 바이오 헬스케어가 뜨고요. 이 현상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바이오 강세를 보이는 것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향후에 지금 중국의 미국의 그 뭐 텔라닥 같은 원격 의료 서비스를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뭐 평안보험 같은 회사들이 자기네 플랫폼을 통해서 원격 의료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 그 온라인 의료 시장의 성장성이 매년 뭐 30%씩 성장한다라고 하고 중국은 무엇보다 무서운 게
이 자국화, 국산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수가 탄탄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쉬운 사람은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CATL이라고 하는 심천 증시의 거의 시가총액 2위 정도 하는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 회사가 큰 배경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삼성 SDI라든가 LG화학 같이 훨씬 더 높은, 뭐 파나소닉도 그렇고 높은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전기가 시장 이런 2차 전지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나섰습니까? 강력한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자국 기업을 보호해 나섰죠. 덕분에 CATL이라고 하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의 헬스케어, 뭐 의약품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 부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헬스케어 기업들이 뭐 미국의 재무적으로 좀 어려운 헬스케어 기업들, 장비 기업들을 인수하는 현상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런 홍콩 위기에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물론 홍콩 위기로 증시가 출렁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해당 기업들, 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위협받는 것만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저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실제 JP 모간 이 펀드를 운용하는 그 나이먼 회장도 그렇고요. 중국 본토에 배팅한 거는 확실해 보입니다. 얘들이 되게 운용도 잘해요. 이 역외 펀드 평가하는 이게 4월 말 가장 최근자 기준인데요. 모닝스타라는 펀드 평가 기관에서 별이 5개 만점입니다. 장수 돌침대처럼 만점이거든요. 이게 등급이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운용을 잘 한다라는 반증이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미 작년 무역 분쟁 이후에 연말에 45조 달러에 달하는 금융시장의 지분 제한을 풀린다. 쉽게 말하면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100%까지 허용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기사 난 것 중에 JP 모간이 중국에서 실질 경영권 51%를 확보한 합작 법인으로 영업을 개시했다는 뉴스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즉슨 JP 모간은 이미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중국의 성장하는 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 내수 시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쪽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고 그쪽에 빨리 참여해서 열심히 운용을 해서 성과를 내야 이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이 JP 모건에서 운용하는 차이나 펀드에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보면 질문을 주셨던 홍콩 때문에 걱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홍콩 사태 시위 문제가 본질적인 부분으로 전염이 되려면 시위가 본토로 확산이 되거나 그다음에 미국이 정말 강력하게 중국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을 둔화시키는 충격을 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행동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요 펀드에서 투자하는 그 매출이 대부분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는 기업들로 구성이 돼 있으니 꾸준히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가능한 좋은 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제 오늘 결론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운용을 잘하는 한화 차이나라고 하는 이 JP 모건에서 운용하는 펀드가 국내 규모는 별로 크지 않더라고요. 한 40억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만 실제 이게 투자되는 펀드의 사이즈는 상당히 크고 또 탄탄하게 운용을 잘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시면 충분히 지금이라도 또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투자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의 그 심천 차이넥스트와 함께 이 펀드도 저는 조금 관찰 리스트에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좋은 성과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홍콩 사태 너무 크게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의 중국 펀드 어디에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